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0일은 대한이에요.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 한 해의 매듭을 짓는 날이지요. 대한이라는 이름은 큰 추위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추워요. 그래서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라는 속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가올 절기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에요. 그럼 오늘은 할미꽃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손녀와 할미꽃. 옛날 산골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어. 할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손녀 셋을 키웠지. 하루 종일 냇가에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느라 할머니의 허리는 일찍부터 꼬부라졌어. 동네 아이들은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꼬부랑 할머니라고 놀렸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손녀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손녀 셋을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큰일이구나. 할머니는 밤새 산나물을 캐서 장에 내다 팔았지. 한 푼, 두 푼, 서푼. 할머니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불렀어. 얘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으냐? 뭐니 해도 살림이 넉넉해야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시집갈 때 제일 좋은 이불과 장롱을 사주세요. 소원대로 첫째 손녀는 한국에 넘어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 할머니는 제일 좋은 장롱과 이불을 사주었어. 첫째 손녀는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옷을 골라 입으며 잘 지냈지. 그러자 둘째 손녀도 시집을 가겠다고 떼를 썼어. 얘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으냐? 뭐니 해도 신랑이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시집갈 때 제일 좋은 이불과 장롱을 사주세요. 소원대로 둘째 손녀도 두 곡에 넘어 공부를 많이 한 양반집에 시집을 갔어. 할머니는 둘째 손녀에게도 좋은 이불과 장롱을 사주었어. 둘째 손녀도 항상 맛있는 것을 먹고 글을 읽으며 잘 지냈지. 두 소녀를 시집 보내자 할머니의 허리는 더 꼬부라지고 머리는 온통 허옇게 새어버렸어. 막내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으냐? 할머니, 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시집갈 거예요. 제가 시집갈 때 수저 한 벌만 사주세요. 소원대로 막내 손녀는 세 곡에 넘어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 할머니는 막내 손녀에게 수저 한 벌을 마련해 주었지.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을게요.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막내 손녀도 할머니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 손녀들을 모두 시집 보내자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어. 막내 손녀는 종종 할머니를 찾아와 집안일을 돌보았지. 하지만 첫째 손녀와 둘째 손녀는 시집을 가고 나서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할머니는 늙고 기운이 없어 걷는 것도 힘들었지.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눈이 내리고 추운 어느 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집을 나섰어.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만나기 위해 눈길 위에 엎어지고 자빠지며 겨우겨우 한 고개를 넘었대. 얘야, 큰애야, 내가 왔다. 할머니는 반갑게 손녀를 불렀어. 그러자 첫째 손녀가
얼굴을 찡그리며 나왔지. 첫째 손녀는 척 보기에도 부잣집 마나님이었어. 누가 이런 차림을 지금 보면 어쩌려고 오셨어요? 얼른 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첫째 손녀는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지. 할머니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밥 한 그릇을 대충 먹고 나왔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개 하나를 또 넘었어. 얘야, 둘째야, 내가 왔다. 둘째 손녀는 귀찮은 얼굴로 획 문을 열고 나왔지. 하필 온 식구가 감기에 걸려 아플 때 오실 게 뭐예요? 여기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어서 가세요. 둘째 손녀는 지친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어. 해는 기울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어. 할머니는 지쳐서 더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어. 눈앞에는 막내 손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지. 막내야, 막내야. 할머니는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 그 후 며칠이 지났어. 할머니를 찾아가던 막내 손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았지. 할머니! 할머니! 막내 손녀는 할머니가 가여워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어. 그러고는 할머니를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묻었지. 세월이 흐르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할머니의 무덤가에 처음 보는 꽃이 피어났어. 꽃대가 굽어 꽃이 땅을 보고 있는 모습이 꼭 할머니의 꼬부라진 허리 같았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대. 허리가 구부정한 어르신을 본 적이 있나요? 힘든 일을 하며 손녀 셋을 키운 꼬부랑 할머니가 그랬죠. 그런 할머니 덕분에 첫째와 둘째 손녀는 제일 좋은 이불과 장롱을 가지고 부잣집에 양반집에 시집가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둘째,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손녀들이 보고 싶어 찾아간 할머니를 매정하게 내쫓았어요. 오히려 수저 한 벌만 달랑 들고 시집간 막내 소녀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찾아오지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만나본 할미꽃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판에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꽃인데요. 잎과 꽃대에 흰색 잔털이 빽빽히 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달리는 열매에 희고 긴 털이 달리는데 이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흰머리 같아서 할미꽃이라고 부른답니다. 할미꽃의 뿌리는 약재로 쓰이는데요. 할미꽃의 뿌리를 말렸다가 열이 날 때, 상처가 생겼을 때, 코피가 날 때, 설사를 할 때 물에 넣고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해요. 또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할미꽃뿐만 아니라 약으로 쓰이는 꽃들이 제법 있는데요. 또 복숭아꽃이 약으로 쓰인다고 해요. 하얀 복숭아꽃을 백도화라고 부르는데 백도화가 반쯤 피었을 때 따서 말리고 끓여 먹으면 오줌을 잘 누지 못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흰색 무궁화꽃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해요. 또 위에 염증이 생겨 설사를 할 때 잘 말린 무궁화꽃을 먹으면 설사가 멎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꽃 모양의 장신구로 꾸미기도 했는데요. 옛날 여인들은 비녀와 뒷꽂이, 떨잠 등의 장신구를 꽃 모양으로 장식했어요. 비녀는 쪽질 때 꽂는 장신구고 뒷꽂이는 쪽진 머리에 덧 꽂는 장신구예요.
널잠은 상류층 여인들이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했을 때 꽂던 장신구지요. 장신구에는 주로 봄을 알리는 매화,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꽃, 가을의 정취를 담은 국화 등 꽃 모양을 붙여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했는데요. 우리 민족이 즐겨 먹던 음식 중에 화전이라고 하는 떡이 있어요. 화전은 찹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그 위에 꽃을 올려 지지는 떡이지요.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올려서 두견화전으로, 백꽃을 올려서 이화전으로, 또 여름에는 장미꽃으로 장미화전을, 국화로 가을에는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고 합니다. 기념일에 맞게 책 읽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